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의 만남을 쭉 이어가셨는데요. 폴란드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 유엔 본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안보리 의장실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경제협력 방안이라든지 K방산협력 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폴란드가 우리 방산의 최대 고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다 국산 무기로 지금 도배를 치고 있죠. 7월에 현대로템하고 케이트 흑표전차 2차 수출 계약 이게 완료돼서 완료됐습니다. 9조 원 규모입니다. 9조 원 벌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해군 신형 잠수함 도입 요거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네. FA-50 전투기 요것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4대 건네줬더니 좋다고 난리잖아요. 기존에 전임 대통령은 쓰레기 사왔다고 지랄했는데 막상 타봤던 공군 그 조종사들이 세상에 이런 비행기 없다고. 이거 F-16보다 낫다고. 사실 원래 F-16 보고 배워서 만든 게 KF-50이거든요. 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무기가 거의 소련 시절의 재래식 무기였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재고를 다 털어냈어요. 다 털어내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저런 구식 무기 말고 최첨단, 최신식 무기로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찾은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옆에 있는 독일이 우리 거 갖다 써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그래? 그럼 언제 다 되는데? 그러면 전차 한 40대 정도 하려면 한 10년이면 들 것 같은데? 그랬는데 한국한테 지나가듯이 물어보면 한국은 언제 돼요? 그래서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10년이라던데 저희가 1년 반 안에 끊어드릴게요. 에이, 이 양반들 농담 심하네. 1년 반 안에 그 많은 걸 어떻게 만들어요? 지난 2년 동안 폴란드에 인도된 전차, K9 자주포, 장갑차 숫자가 무려 400여 대 이루고 있고요. 비행기도 4대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왜 독일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냐면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있는 군산 기업들은 다 수주를 몇 년치 수주를 받아가지고 풀로 돌리고 있는데도 그걸 다 못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유럽 내에서는 무기들 모아가지고 일단 있는 거 우크라이나로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어제죠. 미국이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시켰다 무슨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내 방산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 달 안에 뭐 러시아랑 휴전 계획한다고 하더니 아니야, 우크라이나가 지금 뺏긴 땅 다 타줄 수 있어. 이제 다시 전쟁 시작이야. 이러고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격추시켰다가 아니고 트럼프가 이제 나토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침범하면 격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전에 폴란드를 비롯해가지고 그 발트 3국 그 지역 쪽으로 북유럽 쪽으로 러시아가 계속 뭘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드론을 무인기를 여기까지 딱 침범시켰을 때 얘들 반응이 어떻지? 지금 나토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폴란드를 한 19번 왔다 갔다 했어. 근데 그 와중에 한 넉 대가 격추를 당했어요. 오호, 요 정도면 괜찮겠는데? 근데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토가 약점을 노출했어요. 고작 2천만 원도 안 되는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얘들이 수조 원의 비용을 쓰는 걸 받고 얘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심지어 얘들이 격추 과정에서 폴란드 민가를 공격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나토 애들 안 되겠는데 싶어서 러시아가 이제 그 지역에 발트 3국이라든지 북유럽 쪽으로도 슬쩍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토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우리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무만 그냥 격추시켜버려! 이렇게 질 아니라고. 미국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러시아가 미국으로 드론을 보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토는 머리가 빠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꼴을 보니까 폴란드는 어떤 상황이다. 씨발 나토 믿고 있다가 우리 끝장났어. 안 되겠다. 진짜 더 우리 자체적으로 자주국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든 거죠. 그런데 마침 유엔 총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신다네. 그래서 빨리 만나야겠다. 이렇게 폴란드 되는 거죠. 그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와 계약한 K2 전차를 얘기를 하면서 납품 시기를 잘 지켜서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납품 시기를 잘 지킨다. 이게 큰가 봐요, 진짜로. 다른 데는 납품 시기가 잘 안 맞추나 봐. 진짜. 절대 안 맞죠. 어. 왜냐면 이거 우리는 이 납품 시기 안에 도착해서 교육 과정까지 포함해서 서비스 기간까지 넣어갖고 납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인도되면 그거 배우는데 1, 2년 걸리는데 우리는 스위치까지 폴란드어로 다 깔끔하게 넣어줬어요. 너무 서비스 좋은 거 서비스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군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폴란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8조 원 규모입니다. 예. 엄청납니다. 지금. 폴란드는 이제 자기가 미국을 대신해가지고 러시아랑 맞짱을 떠보고, 왜냐면 옛날에 당한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자주포하고 탱크 비행기에 진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유일한 고민이, 모든 국가의 고민이지만, 이제 드론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막 200만 원짜리 드론이 수십억 들이는 그 대공 미사일 다 소모시켜버리고, 결국은 날아와서 정밀 폭격하고 이 꼴을 못 본다는 거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FMCW라 그래갖고, 이게, 쉽게 말해, 거리를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터지는 이런 포탄을 만들어가지고, 이 풍산이 제작을 해갖고, 이걸 전 세계에다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헐.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드론이 날아오게 되면 포를 쏴갖고 맞힐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만드는 포탄은 이 저주파를 통해 가지고 이 드론이나 비행기가 날아오는 위치를 확인을 해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근처에다 대충 포를 쏩니다. 그럼 포탄이 이 레이더가 추적하고 있는 그 물체에 한 4m 정도, 10m에서 4m에 근접하게 되면 거기서 포탄이 터져가지고 산탄 구슬을 통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드론이나 항공기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크레모아가 되네, 거기서. 크레모아가 되는 거죠. 근데 크레모아가 날아오는 어떤 비행체들에 근접해갖고 이게 얘네하고 비행체하고 이 포탄이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딱 체크가 되는 순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 포탄으로 쓰면서 미사일, 드론, 항공기 뭐든지 다 격추를 시킬 수가 있는 기술인 거야. 이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크레모아는 여성들은 모를 수 있어요. 주로 경계 및 매복 시 적의 접근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용되는 수평 세열식 지뢰가 폭발하면 쇠교슬과 같은 파편이 높이 2m 이내의 부채꼴 형태로 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탄을 만들면 기존에 있는 포탑에서 그냥 쏠 수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모양 풍산이 일반 포탄 만들던 그 디자인 안에 이걸 심은 거야. 다만 고주파 레이더 장치 하나만 딱 심어 놓으면 레이더로 조준을 하면서 거기다 대고 대충 쏘면 백발백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중 무기들은. 근데 이게 최대의 강점이 뭐냐면 한 발에 50만 원이에요. 이 포탄 한 발에 50만 원이야. 정말 싸다. 그럼 억대로 가는 대공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지. 한 발에 깔끔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50m 형태 지름에 50m에서 150m 반경에 있는 어떠한 비행체든 다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술을 한국에 개발해놓고, 어떻게 생각 있으면 좀 사실래요? 우리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앞으로 함정이나 그 자주포나 모든 포탄에는요, 이런 포탄도 같이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날라댕기는 날파리들 신경을 쓰지 마. 100대가 오든 1000대가 오든, 느리면 느릴수록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라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케이님이 새 잡는 산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죠. 근데 산탄이죠. 산탄을 조준해서 쏠 필요가 없어. 조준함과 동시에 대충 쏘면 대충 가서 알아서 근처에 가면 터져요. 네, 이런 기술을 풍산이 이렇게 기업 이름 말해도 되나? 풍산이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상용화를 시켜서 우리나라 배와 전차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무인기고 나발이고 무인기 도발할 때부터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올 때부터 이거 장영실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이 비격진천내야 이거. 대단하다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의 나토의 고민은 그거예요.
러시아가 계속 제가 나토를 시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나토한테 국방비 5%를 올려라고 하면서 미국이 나토에서 자꾸 나갈 그 기미가 보이니까 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그렇고 JD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유럽에 가가지고 직접 얘기했어요. 야, 니들 안보는 니들이 지켜라고 해가지고 유럽이 그래, 야,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이건 미국만 믿고 있을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온전히 미국에 의존하던 것들을 다시 유럽이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원래 그 당시 유럽 내에 방산 공장들, 군산 기업들이 꽤 크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토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큰 공장들이 다 어디에 있죠?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 그냥 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 방식으로 충당을 해서 그럼 여기 있는 공장들은 어떻게 돼? 다 축소가 됐어요. 작아졌고 없어진 곳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도 전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방산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나 공장에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렇죠. 최신 설비나 디자인이나 생산 설비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개발에 응. 투자를 그만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래서- 미국이 안보를 지켜주니까.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우리랑 같이 이 풍산이라는 합작으로 이러한 탄들을 생산할 수 있는 탄약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어저께 만난 이탈리아 같은 쪽에서 앞으로 이탈리아도 옛날에 전차나 이런 것들 만들었던 그렇죠. 공장과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멈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왜 연구 개발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미국이 하니까 굳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시작하려고 보니까 일단 공장들도 작아졌고 그동안 연구 개발에 투자 안 했던 부분들도 문제가 되니까 얘들이 일단 급하게 야, 각국에서 지금 각국에 있는 군산 기업체들 현황 파악해. 그래서 나라별로 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각자 좀 나눠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묶어볼까라는 지금 온갖 시도를 유럽 자체에서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돈을 엄청나게 지금 지원금을 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폴란드는 있는 포탄을 중입니다. 만들고요. 이탈리아는 군용기나 전차 하부를 만들고요. 그래서 나는 네. 이탈리아하고 나는 방산 협력한다고 하길래 뭔가 있네. 이탈리아 피아트 공장 있잖아요. 원래 피아트 공장이 옛날에 전차 만들던 탱크 만들던 공장으로 시작한 거예요. 차가 아니고 2차 전차. 대전에. 예, 그리고 체코에서는 혹시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나 관련된 반도체도 우리가 만들게요 이러면서 지금 방산을 통해 가지고 제조업을 일으켜 보려는 유럽에 있는 각 국가들이 한국 기업이랑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뭐라도 선진 무기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몰려오고 있는 거라니까. 줄을 쫙 서고 있어. 이것만 잡아도요. 미국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네. 예? 왜냐면 미국 애들은 기술도 잘 안 가르쳐, 납기도 늦어. 맨날 지들이 키 쥐고 앉아가지고 야 이거 비행기 내가 팔았지만 시동키는 내가 들고 있으니까 출격하려면 나한테 전화해서 허락받아야 돼. 이지랄 하는 거랑은 완전히 입지가 다른 거라는 거지. 앞으로 여기서 이 벌어지게 될 어마어마한 사업 규모는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지금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해외 방산 생산 기술이나 거기에서 만들어진 로열티 수익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얘들이 이제 할 거예요라고 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거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빨리 안 되겠죠, 당연히. 미국이 조선업 살리겠다고 한국하고 협력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 숙련공 만드는데 몇 년이 소요가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유럽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현실적으로. 한국하고 해야 된다.